배열과 문자열. 여기 오셔서 레슨 13에 배열은 보통 우리가 리스트 또는 어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은 스트링스 또는 스트링이라고 합니다. 플러스해서 레슨 13에 우리는 리스트라고 하죠. 리스트 언더바 스트링 이렇게 하죠. .html HTML5가 되고요. 타이틀은 배열과 문자열입니다. 배열과 문자열. H1 배열과 문자열입니다. 자, 배열은 가로하고 우리가 타입명이 리스트고요. 리스트. 문자열은 스트링이 되겠습니다. 스트링. 일단부터 배열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배열. 자, 배열은 순서가 있는 자료를 저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료예요. 자, 순서가 있는 자료. 여기서 중요한 말이 순서가 있는 자료예요. 순서가 있는 자료. 자, 순서를 우리가 다른 말로 인덱스라고 합니다. 인덱스. 자, 순서를 인덱스. 자, 순서가 없는 게 아니라 꼭 있는 자료예요. 순서가 꼭 있는 자료. 순서가 없는 자료가 아니라 순서가 있는 자료. 대표적으로 이제 문자열이 있겠죠. 예를 들어 내가 여러분들한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면 이것은 문자표에서 안이라는 문자와 영이라는 문자, 하라는 문자, 세라는 문자, 요라는 문자, 그 다음에 물결이라는 문자가 순서를 갖추고 있는 배열입니다. 자, 순서를 갖추고 있는 배열. 그 순서를 제가 나열해서 안녕하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컴퓨터에서는 이 배열을 어떻게 표기하냐면 let array는 이렇게 하고 안녕 하세요 하고 물결까지. 자, 배열을 표기하는 방법이에요. 배열을 표기하는 방법. 자, 또는 이 배열의 타입은
우리가 array라고 하는데, 자, 리스트에, 죄송해요. let의 array2는 자, new array. 자, array라는 친구가 여기 보이죠, 그쵸? array. 자,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이 친구한테는 이렇게 빈 배열이 생겨요. 이렇게 빈 배열. 이게 비어있는 배열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비어있는 배열에다가 밀어 넣는다라는 의미로, 자, push라는 게 있어요. push, 밀어 넣는다. 자, 그대로 복사할게요. 안을. 안녕하세요. 물결. 그럼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물결. 이렇게 해야 되죠, 그쵸? 자, 그러면 요런 모양으로 저장이 돼요. 요런 모양으로. 한번 볼까요? 자, 로그에 array, 그 다음에 array2 이렇게 할게요. 따로따로 보고 싶으시면 요걸 지우시고 밑에다가 복사해서 붙여놓고 array2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너프로 가서, 자, 뒤로 가서, 자, 리스트 스트링 이렇게 하면 둘 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가 뜨는 거 볼 수 있어요. 그쵸?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쵸?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열 안녕하세요고요.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게 너무 불편하니까 문자열을 쉽게 쓰라고 주는 타입이 str, let의 str, 쉽게 명시하라고 주는 게 안녕하세요예요. 자, 이게 뭐다? 요 위에 이렇게 명시하는 게 귀찮으니까, 자,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귀찮아서, 그쵸? 또는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귀찮아서 뭐게 더 쉽게 명시하라고 주는 리터럴 표기법이에요. 자, 요렇게 명시하거나 요렇게 명시하는, 자, 그럼 이렇게 할게요. 자, array나 array2처럼 이렇게 할게요. 2처럼 생성하는 것이, 이게 더 명확하겠죠, 그쵸? array나 array2처럼 생성하는 것이 귀찮아서, 자, 제공하는 리터럴 표기법 및 데이터 타입 문자열입니다. 및 데이터 타입 문자열입니다. 자, 얘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로그에 str이고, 자, 이번엔 타입도 type of str, 그 다음에 얘도 type of str 해볼 건데, array죠, 그쵸? array2. 자, 이 친구는 오브젝트라고 뜰 거예요. 오브젝트. 얘는 오브젝트.
자, 얘는 스트링스라고 뜰 거예요. 스트링스. 스트링 아니면 스트링스. 볼까요? 아, 스트링이라고 뜨네요. 그쵸? 얘는 오브젝트, 얘는 스트링. 자, 스트링. 이렇게 뜨네요. 그쵸? 자, 여기서 타입 오브의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타입 오브는 기본형 데이터를 제외하고 모두 자, 오브젝트라고 반환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문이 생겨요. 문자열이 기본형이라고? 자, 기본형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기본형 데이터의 특징. 자, 기본형 데이터의 특징. 1번. 불변 데이터. 처음 정의한 값이 바뀌지 않는다. 자, 2번. 그 값 그대로다. 그쵸? 내가 안녕하세요를 보면 그 값 그대로다. 자, 표기된 값 그대로다. 표기된 건 뭐예요? 리터럴하게 표기된 그것 그대로다. 그쵸? 이렇게 리터럴하게 표기된 값 그대로다. 돌려서 얘기해 볼까요? 리터럴하게 표기된 값 뿐이다. 자, 데이터가 이렇게 하죠. 데이터가 리터럴하게 표기된 값 뿐이다. 예를 들어 제가 13이라고 표기하면 진짜 물리적으로 13이라는 데이터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쵸? 13이라는 데이터밖에. 13은 8, 1,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아닌가? 8 더하기 4 더하기 1인가요? 이렇게. 자, 눈에 보이는 값, 표기된 값 그대로다. 이것뿐이다.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 다른 것은 없다. 표기된 값 그대로. 데이터가 리터럴하게 표기된 값 그뿐이다. 그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 다른 것은 없다. 그게 기본형이에요. 기본형. 자,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자, 이거는 기본형 데이터의 특징이라기보다는 보통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기본형을 이렇게 쓴다인 건데요. 동일한 데이터를 선언하면 그 데이터를 참조하려 한다. 자, 요거는 기본 데이터를 프로그래밍 엔진이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기본형 데이터의 특징이라고 완전하게 보긴 좀 힘들어요. 완전하게 보긴 힘들고 보통 이렇게 한다. 자, 이건 뭐다? 보통 프로그래밍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자, 보통 이렇게 이루어진다. 100% 이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100%는 아니다. 100%는 아니다.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뜻이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본형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면 제가 100% 장담하는데 회사에서 여러분들 데려가려고 노력할 거예요. 100%.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제가 이제 K-팝 유나이티드라는 그 외국계 기업에 갔는데 거기 이제 회사에서 마이클이라는 개발자랑 게이브라는 개발자가 그 개발자 겸 마이클이랑 게이브죠, 그렇죠? 게이브. 마이클이 이제 제 선임 개발자고, 자 게이브가 이제 PM이라고 해야 되죠? 프로젝트 매니저인데 이 두 분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면접을 봤어요. 면접을 봤는데 이게 지금 15년도일 거예요. 15년도 그쯤 될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면접을 많이 봤어요. 저 많이 보고 저를 만났는데 저도 다른 회사를 많이 면접을 봤는데 기술 면접을 이렇게 보는 데는 처음이었어요. 아무래도 외국계다 보니까 보통 이제 한국 가면 뭐라고 물어보냐면 운동은 뭘 좋아하세요? 뭐 여자친구는 있으세요? 그다음에 취미는 뭔가요? 그다음에 뭐 가족 관계는 뭔가요? 이런 거 물어봐요. 이게 한국계의 보통이고요. 그렇죠? 한국의 보통. 그다음에 뭐 야근은 종종 있는데 하실 수 있나요? 뭐 이런 거 다 물어보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정말 그런 질문 없어요. 정말 그런 질문 없고 보통 뭐 반복 뭐 제어문이 있는데 뭐 제어문에서 if랑 스위치가 있는데 이 특징이 무엇이냐, 뭐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렇게 하는데, 자 이게 지금 외국계잖아요. 저 영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딱 얘기했어요. 저는 영어를 못하고 들을 줄 안다, 말은 못한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 회사에 이제 그 통역자가 왔어요. 통역자. 에디라는 통역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가 이제 교포 2세예요, 2세. 이분이 이제 에디가 와서 이제 통역을 해줬는데, 어떻게 했냐면, 저는 썼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영어로 말하고, 저는 이분들이 영어로 말한 질문을 어떻게 영어로 썼어요. 영어로 대답해서 썼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 나중에 한 말이 뭐냐면, 내가 면접을 이렇게 다 봤는데 이렇게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하는 사람은 처음이었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느꼈냐면, 이러고 나서 우리한테 개발자가 필요해서 같이 면접에 들어갔는데, 면접에 들어가서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딴소리예요. 어디서 외워온 거. 여러분들 지금 블로그나 노션이나 이런 데서 책이나 이런 데서 보잖아요. 정말 다 딴소리예요. 정말 필요 없는 얘기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데이터 타입은 뭐예요?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데이터 타입은 뭐 숫자랑 문자열이랑 뭐 null undefined 뭐 이런 게 있죠. 이게 전부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기본형이랑 자료형에 대해서 뭔가 딱 떨어지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다들 주저리 떠들고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면접에 가서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왜? 그걸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데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마이클이나 게이브나 그러니까 에디는 아니죠. 게이브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아느냐? 다 그게 영어로 써져 있으니까요. 영어로 써져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영어권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고, 그거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알고 있지, 한국인들은 그걸 어떻게 해요? 그냥 외우고 있어요. 외우고 있는 수준이고, 이런 외국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수업을 계속 해왔어요. 계속 이렇게 해와서
제 수업을 열심히 들은 학생들은 다 끝이 나고 나서 취업하고 일하면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요.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 본인이 뭔가 다른 레벨에 있는 느낌이 든대요. 내가 이 회사에서 선임들이랑 대화하고 다 같이 취업된 학생들과 이렇게 얘기하고 취업된 이제 개발자들 얘기하고 이런 동일선상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게 다르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불필요해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알고 나면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알고 나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본형에 대해서 자꾸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 가면 중요할 수 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질문이 들어와서 이거 제가 배웠는데 이거 도대체 제가 언제 쓰는 거죠? 라고 하길래 제가 또 이렇게 주저리 떠들어 봤고요. 자, 일단은 자, 다시 돌아와서 그쵸? 자, 중요한 부분은 기본형은요 불변 데이터 내가 이렇게 지정해 놓은 것을 바꾸지 않아요. 그쵸? 내가 예를 들어서 13이라는 데이터를 시프트 연산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데이터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데이터를 만드는 게 불변 데이터란 뜻이에요. 그쵸? 무슨 뜻이다? 이거는 어렵지 않고요. 내가 어떤 연산을 한다. 예를 들어 13을 시프트 연산 2를 한다 그러면 원래 데이터는 두고 새로운 데이터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3번처럼 선언된 데이터를 여러 명이서 여러 변수가 돌려 쓸 수 있더라 라는 특징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특징을 자 아마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한 발 앞서 갈 수 있다. 제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이미 한 발 앞서 갈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하다. 자 그러면 요 세 개가 기본형의 특징이래요. 그럼 문자열의 특징은 요 세 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세 개를 문자열은 요 세 개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 자, 그쵸? 문자열은 어떻다? 불변 데이터다. 불변 데이터다. 내가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라고 하고 나서 이 데이터를 바꾸려고 하면 바꿀 수 없다. 이 중간에 내가 하자를 딴 걸로 바꾸려고 하면 바꿀 수 없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내가 요 안녕하세요 라고 표기된 값 외에 다른 것은 없다. 여기에 데이터가 다른 것은 없다. 그 다음에 내가 안녕하세요 라고 선언하고 내가 여기서 또다시 let str2 라고 하고 안녕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안녕하세요는 새로 만들어진 건가요? 이 위에 건가요? 느낌표를 빼야 되겠네요. 그쵸? 자, 이 위에 걸 참조하고 있나요? 아니면 새로 만들어졌나요? 위에 걸 참조하고 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다 만족하기 때문에 문자열은 뭐다? 기본형이다. 예요. 자, 그러면 요걸 테스트 해봐야 되겠죠. 그쵸? 테스트를. 자,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쵸? 테스트를. 자 여기서부터는 문자열이 기본형인지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문자열이 기본형인지 테스트 진행. 자 첫 번째 불변 데이터인지 확인할 거예요. 불변 데이터인지 확인. 불변 데이터. 여기 지금 안녕하세요 라고 써져 있는 데이터가 바뀌는지 바뀌지 않는지. 여기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나 안녕
하신가? 그쵸? 이렇게 바뀔 수 있는지, 그쵸? 바뀌냐 바뀌지 않냐에 대한 얘기예요. 아니면 이 뒤쪽에다가 느낌표를 붙일 수 있는지, 그쵸? 느낌표를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불변 데이터인지 확인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요거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야 되잖아요. 변경. 자, 변경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배열을 변경하는 걸 배워야 되겠죠, 그쵸? 자, 배열을 변경. 자, 우리 지금 array라는 친구가 있어요. array. 자, array라는 친구. 자, 내가 array라는 친구를 출력을 한번 해볼 건데, 로그에 array라는 친구. 자, 이 친구는 순서가 있어서 내가 0번째를 보고 싶다. 자, 첫 번째를 보고 싶다. 자, 두 번째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 순서에 있는 데이터를 볼 수 있어요. 이때 요것이 뭐다? 인덱스. 순서가 돼요. 자, 요게 뭐다? 여기에 인덱스 순서가 돼요. 순서는 0부터 시작. 자, 그냥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럼 현재 여기에 뭐가 뜰까요? 한번 상상해볼게요. 여기에. 그쵸? 안녕 하가 뜨겠죠? 그쵸? 볼까요? 자, 안녕 하가 뜨겠죠? 그쵸? 자, 요 리스트는 불변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바꿀 수 있어요. 그쵸? 자료형이기 때문에 자, array는 뭐다? 자료형이다. array는 자료형이기 때문에 필드의 값을 바꿀 수 있다. 필드의 값을 바꿀 수 있다. 자, 바꿔볼게요. 자, array에 자, 몇 번째? 두 번째를 하가 아니라 해세요. 이렇게 볼게요. 해세요. 안녕 해세요. 그쵸? 자, 좀 웃기죠? 그쵸? 좀 웃겨도 이렇게 해볼게요. 웃겨야지 되니까. 웃겨야 기억에 남으니까. 그쵸? 로그에 자, array. 그럼 여기에 해세요로 바뀌었으면 돼요. 그쵸? 해세요로 바뀌었나 볼게요. 자, 바뀌었죠? 그쵸?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자, 요거는 뭐예요? 특정 인덱스의 데이터를 변경. 배열에서 특정 인덱스의 배열 데이터를 변경. 필드를 변경하죠. 특정 인덱스의 그쵸? 필드를 변경. 필드는 하위 값을 얘기하는 거야. 하위 값. 하위의 값을 필드라 불러요. 이 array에 있는 하위의 값.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이거 지금 안녕하세요에서 요죠. 안녕하세요에서 하를 해세요로 바꿨어요. 자, 해세요. 자, 해세요로 바꿨어요. 자, 해세요. 다시 볼게요. 안녕 해세요 됐어요. 그쵸? 해세요. 자, 똑같은 배열인데 자, 이번에는 안녕하세요에서 여기 이 부분을 바꿔볼 건데 이 친구도 똑같이 참조되나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로그에 자, str의 0번째, 자, str의 첫 번째, 자, str의 두 번째예요. 자, 문자열도 배열이기 때문에 똑같이 참조할 수 있어요. 자, 문자열도 뭐다? 문자열도 배열이기 때문에 똑같이 참조 가능. 자, 그러면 이제 참조가 여기에 안녕하가 떠야 되겠죠? 그쵸? 안녕하 볼게요.
안녕하 똑같이 뜨죠? 안녕하, 안녕하, 안녕하. 지금 현재 우리가 요 친구를 출력하고 있어요. 요 친구 지금 똑같이 생겨 먹었죠? 안녕하, 그쵸? 자, 우리가 지금 요 2가 보이니까 2로 하셔도 되죠, 그쵸? 2로 하셔도 되는데 상관없어요, 그쵸? 여기다 주석을 이렇게 달아 놓을까요? str은 안녕하세요죠, 그쵸? 자, 지금 현재 출력하고 있는 건 안녕하죠, 그쵸? 안녕하. 그 다음에 어레이도 여기다가 내가 헷갈리면 이렇게 출력해 놓죠, 그쵸? 어레이도 현재 여기에 이렇게 들어있죠, 그쵸? 자, 안 써도 돼요. 여러분들이 보라고 적거. 자,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어레이의 0번째 안, 첫 번째 0, 두 번째 하 이렇게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0번째 안, 첫 번째 0, 두 번째 하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두 개는 뭐다? 같은 건데, 제가 처음에 그랬죠, 그렇죠? 표기법만 다르다. 자, 여기 그렇죠? 어레이나 어레이2처럼 생성하는 것이 귀찮아서 제공하는 리터럴 표기법이지, 요 두 개는 같은 데이터다. 요 두 개는, 그쵸? 요 두 개는 같은 데이터다 라고 했죠, 그쵸? 데이터적으로는 같다. 자, 데이터 안에 있는 값은 같은데 타입이 달라요. 타입이 안녕하세요가 들어있는 건 똑같지만 타입이 얘는 어레이, 얘는 문자열. 문자열은 기본형, 얘는 자료형. 왜 자료형인지, 얘는 기본형인지. 기본형은 요런 특정, 불변 데이터, 그쵸? 불변 데이터. 지금 현재 보면 어레이는 불변이 아니죠. 해로 바뀌었죠. 그죠? 해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불변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형. 자, 여기다 이제 해로 바꿔볼게요. str의 두 번째는 해다. 자, 그 다음에 로그에 str이다. 자, 오류가 뜨거나 안 바뀌겠죠, 그쵸? 오류가 뜨거나, 제 말이 맞다면 오류가 뜨거나 안 바뀌겠죠. 자, 볼게요. 팝. 자, 안 바뀌었죠, 아예 안 바뀌었죠. 자, 보면 내가 바꾸려고 했지만 데이터는 변경되지 않았어요. 자, 그쵸? 오류는 뜨지 않고, 자, 시도는 했지만 변경되지 않은, 시도는 하지만 변경되지 않은. 그쵸? 오류는 안 떴고, 그쵸? 여기 지금 해로 내가 바꿨지만, 똑같이 해로 바뀌었지만 이렇게 했죠, 그쵸? 지금 불변 데이터가 맞죠? 자, 봐요. 안녕하세요죠, 그쵸? 여전히 해로 바꿨지만 그대로죠. 불변 데이터입니다. 자, 불변 데이터. 네. 그러면 네. 그 기본형 데이터는 동기적 데이터고 자료형 데이터는 비동기적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자, 동기적, 비동기적. 자, 이 동기적이라는 것을 쓸 때가 있고 비동기적이라는 뜻을 쓸 때가 있어요. 그렇죠? 동기적이라는 것을 쓸 때는 뭔가 우리가 반응할 때를 동기적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뭔가 반응하는 것들을. 자, 비동기적인 것을 반응하지 않은 것을 얘기하나요? 자, 우리가 1대1로 무언가 대응되는 것을 동기적이라고도 하죠. 그쵸? 1대1로 뭔가 대응되는 것들. 너는 1대1로 대응되는 것들. 그쵸? 또는 비동기적이라는 뜻은 또 다른 말로는 1대 n 여러 가지가 대응되는 경우를 또 비동기적인 것이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이 동기적이냐 비동기적이냐라는 것은 의미가 좀 많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1대1로 뭔가 대응이 되는 것을 동기적이다라고도 하고, 또는 그렇지 않은 뭐 1대1이 아니라 다수가 되는 것을 비동기적이다라고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동기적 비동기적으로 이 기본형을 하기에는 뭔가 의미가 맞을 것 같으면서도 뭔가 딱 틀이 안 맞죠, 그쵸? 그래서 딱 떨어지는 의미는 아닌 것 같다. 딱 떨어지는 의미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불변 데이터라고 일단은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뀌지 않는다. 내가 그냥 선언한 값이 그 다음부터 바뀌지 않는다. 아주 심플한 말이에요. 처음 선언한 값이 다음부터 바뀌지 않는다. 처음 선언된 이후로 바뀌지 않는다. 자, 어렵지 않죠, 그쵸? 어렵지 않아요. 처음 선언된 후로, 그 후로는 그 데이터가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안 바뀐다. 자, 처음 내가 무언가를 선언한 후로 그 후로 바뀌지 않는다. 자,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쵸? 쉽게 생각하세요. 쉽게. 우리 지금 테스트를 어떻게 했어요? 자료형은 바뀌고, 그 다음에 기본형은 바뀌지 않고, 이렇게 했어요. 그쵸? 기본형은 바뀌지 않고. 우리가 숫자일 때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왜? 뭐 확인을 대충 확인했죠, 그렇죠? 확인했는데 뭔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를 정확하게 테스트할 방법이 없었는데,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비교할 대상이 있죠. 자료형은 바뀌었고, 그 다음에 기본형은 바뀌지 않았고, 두 개는 비슷하지만 얘는 얘는 바뀌고 얘는 안 바뀌고, 이렇게 비교할 대상이 있어요. 두 개로 비교를 해보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2번. 자, 2번 제가 뭐라 그랬죠? 자, 표기된 값 그대로다. 데이터가 리터럴하게 표기된다. 값 그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값 그뿐이다. 자, 표기된 값 그대로다. 데이터가 리터럴하게 표기된다. 표기된 값 그대로다. 자,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비교 연산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자, 리터럴하게 표기됐기 때문에 자, 된 데이터가 그렇죠? 값 자체면 비교 연산을 할 대상이 존재한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문자열은 비교 연산을 지원한다. 자, 비교 연산을 할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문자열은 비교 연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로그에 안녕이랑 이렇게 비교한 경우를 출력을 할 거예요. 여기다가 안녕. 자, 근데 우리가 문자열을 쓰실 때는 이렇게 큰 따옴표를 쓰셔도 되고 작은 따옴표를 쓰셔도 돼요.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자, 작은 따옴표를 쓰시면 장점이 뭐냐면 내가 그 안에 큰 따옴표를 출력할 수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큰 따옴표를 출력할 수 있어요. 자, 작은 따옴표로 문자열을 표현하면 안에 큰 따옴표를 출력할 수 있다. 자, 큰 따옴표, 자, 작은 따옴표로 그렇죠? 리터럴 표기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이때 큰 따옴표를 쓰면 작은 따옴표를 표기할 수 있고, 작은 따옴표를 쓰면 큰 따옴표를 표기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D로 가보면 자 이렇게 나오죠. 그쵸? true. 자, str이랑 str2 더 해볼게요. 그쵸? str이랑 str2. 자, 로그에 str이랑 그쵸? str2를 비교해 볼 거예요. str이랑 str2예요. 둘 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예요. 그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것도 true가 되죠. 그쵸? true가 돼요. 자, 이번에는 배열을 한번 해볼 건데, 배열. 자, 배열. 얘를 지금 해로 바꿔서 새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새로. 자, 어레이에다가 심플하게 A, B만 넣을게요. B. 그 다음에 어레이 2에다가도 심플하게 A, B를 넣을게요. 자, 지금 현재 문자열이 비교 연산을 지원하는 것은 뭐기 때문에 표기된 값 자체가 그쵸?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쵸? 표기된 데이터가 값 자체이기 때문에 비교 연산을 지원하는 거죠. 그쵸? 비교 연산을 지원하는 건데 요거 두 개도 비교 연산을 지원할 수 있냐? 라는 거였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두 개가 같냐? 예요. 그쵸? 앞에다가 이렇게 출력도 해보세요. 이렇게. 자, 해보면 자, 이렇게 펄스 뜨죠. 그쵸? 펄스. 그래서 자료형은 비교 연산을 할 수 없다. 자료형. 네, 비교 연산을 할 수 없다. 어떤 데이터를 비교 연산해야 되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데이터 자체인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형은 비교 연산을 할 수 없다. 자, 이렇게 펄스 떴죠, 그렇죠? 자, 우리 눈에는 이거 두 개가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같아 보이는 거지 컴퓨터가 봤을 때는 이게 같다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형은 눈에 보이는 이 데이터가 완전 이 데이터 자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비교할 대상이 안녕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true라고 볼 수 있다. 안녕하세요도 안녕하세요랑 같다고 볼 수 있다. true인 거예요. true. 자, 이렇게. 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데이터가, 그쵸? 같은 것을 참조하나, 그쵸? 자, 동일한 데이터가 항상 같은 것을 참조하려고 노력하나. 자, 우리 완전히 같은지 비교하는 연산이 있어요. 자, 우리 처음 배워보는데 요거는 완전히 같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두 개가 완전히 같냐. 자, 참고로 내가 이렇게
안녕이랑 자, 문자열을 객체로 자료형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자, new하고 new 스트링이라고 하고 가로 열고 안녕. 자, 요거 두 개는 같은 안녕이지만 얘는 기본형이 아니라 자료형 안녕이에요. 자, 이때 자, new하고 string은 기본형이 아닌 자료형 안녕이에요. 얘는 뭐다? 자료형 안녕. 얘는 기본형이고 얘는 자료형이에요. 자, 둘 다 안녕이라고 뜰 거예요. 볼게요. 둘 다 안녕인지. 둘 다 안녕이에요. 그쵸? 그런데 하나는 스트링이라 붙어 있고 안녕. 그쵸? 하나는 그냥 안녕이에요. 그쵸? 오케이. 자, 이 두 개가 같은지 한번 물어볼게요. 왜 같은지. 자, 밥 먹고 할게요. 자, 밥 먹고 와서 할게요.